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너무 이른 시간이죠. 주식을 하고 나서는 월화수목금토일 요일 개념이 주식이 장이 서는 날, 장이 서지 않는 날로 정해지는데 희한하게 일요일 날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눈이 일찍 떠지는 것 같아요. 평일하고 똑같이 눈을 비비면서 자 오늘도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0.51%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05% 하락 마감하였어요. 목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시장이다. 그죠? 그러면서 코스피는 구름 위의 코스피, 그죠? 얘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칼춤 추는 코스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락은 해야 되는데 하락은 할 것 같은데 코스피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 하락의 폭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 호재가 발생하면 그나마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밤사이 목요일 장 끝나고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사이에 바이든에 의해서 그 인프라 투자에 1300조 엄청나죠.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인프라 계획 확충하는 안에 대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또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는 나스닥 흐름을 코스피가 따라가는 느낌이고요. 다우의 흐름을 코스닥이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런 그림인데 자 어찌됐든 이 1020포인트의 저항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고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맞을 거라고. 거기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럼 지금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신 하락의 폭이 짧으면 짧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양음양음 패턴이든 길면 길어질수록 다음에 치고 올릴 때는 이 자리를 바로 뚫을 확률도 높아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로 뚫을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금요일날 투심도 약하고 매매도 약하죠. 눈에 딱 보이듯이 진짜 없는 거래량으로 금요일날 주가를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전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오후에 흘러내렸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올릴 생각이 없고 쳐내려야 되고 아직 이 칼춤이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 밤 시장에 호재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떨굴 수 없으니까 눈치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래량 소수의 거래량만 가지고 그냥 유지만 시켰어요. 유지만 월요일까지는 조심하자라고 목요일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오르는 것 같지만 내려앉는다. 5일선을 살짝 이탈했고 고점이 살짝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20, 19, 18 그죠? 이런 18 그런 것 같은 어찌됐든 1007포인트까지 혹은 1010포인트에서만 지지하는 흐름이 한번 나타나주고 월요일 오전에는 또 투심이 없어갖고 그거 갖고 개별적으로 장난치는 종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또 오후장에 뭐 셀트리온 애들이 빠지면서 시장에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해도 무방하긴 한데요. 그건 차트는 좀 이따 보면 되고 자 코스피는 뭐 신고가죠. 신고가고 요 자리에 대해서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수 매도를 만들고 저항을 만들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 자리를 만들고 나서 이제 방향을 어디 구름 천장으로 잡았어요. 요 유지를 하고 계속 가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소수
뭐 얼마 안 올라가는 그림처럼 올라갈 거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한번 빵 띄워주고 다음날 음봉 하나 딱 주고 그 다음에 또 빵 띄워주고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도 여기서 요렇게 땡기는 그림이 하나 나타나는 게 최고의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아니라 3번 더 눌렀다 가는 그림이면 별로예요, 별로. 근데 코스피가 갈 거라면 코스닥도 따라가야죠. 그죠? 올해 아직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자. 근데 종목들이 좀 다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왜? 시장이 돈이 안 든다.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이 이제 그 주식판에 돈을 안 넣으신다. 어디로 가셨냐? 비트코인으로 가셔갖고 개박살 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돈 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시장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은 밑바닥에서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식시장으로 좀 돌아오세요. 돈 좀 쓰세요, 여러분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와서, 자, 드디어 대웅제약, 대웅이 움직였죠. 기존부터 영상에서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요 자리가 하나의 변곡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자리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흔들어대다가 요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섰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한 차례 눌렀죠. 아침부터 말씀을 저희 회원분들한테 드렸던 게,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 솔직히 저는 이 종목을 들고 있어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을 아침에 드렸던 게, 이 종목은 차후에 좋은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는데 오늘의 이 자리에서 털고 밑에서 받아야 되냐, 이걸 끌고 가야 되냐 고민이다 라고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 글을 남겼거든요. 오늘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눌릴 거라는 거 예상했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라는 건요, 바닥에서 턴을 돌려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갭. 즉 기대감이 강하니까 좀 더 적은 돈으로 빠르게 주가를 올리든 주가를 내릴 수 있는 효과가 갭이에요, 갭. 그죠? 근데 이 갭을 이 주식은 박스고 계단이다라고 항상 저는 표현을 하는데, 계단이라면 이렇게 가다가 갭이 떠버리면 여기는 계단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이 계단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갭은 웬만하면 다 메꾸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갭 뜨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저는 갭 뜨면 무조건 팝니다. 웬만하면 다 팔아요. 갭 떠서 바로 튀면 하루 이틀은 더 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리하는 게 맞는 개념이거든요. 오늘도 얘가 살포시 뭐 많이 뜨진 않았지만 살포시 갭이 좀 떴다라는 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위해서 누가 강하게 눌러버린다면 당연히 밑으로 하락하려는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은 양면성이다. 선과 악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이 계속 나에게 설득을 하는데 내가 긴가민가 하면 그때 악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이 얘기하다가 긴가민가 하면 선이 치고 올라가는 거고, 위로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밑으로 쳐 밀린다라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 자리에서 못 내려가게 하면 위로 쳐 올린다라는 게 주식의 심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자, 대웅과 대웅제약은 오늘 단기 고점에서 일단 저항을 맞고 떨어진 자리예요. 단기 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자리를 확인했죠. 여기 자리를. 여기 자리 확인했고 위로 올라갈 자리는 또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갈지
아니면 또 허송세월을 낭비하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20만원은 한번 확인해야 돼요. 못해도 20만원 정도는 한번 확인하고 주가를 다시 누르든 아니면 그 다음 더 높은 고지를 향해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제약바이오라는 게 흐름이 한번 끊겨버리면 또 날새거든요. 그죠? 얘는 갭이 좀 더 많이 떴죠, 대웅이. 대웅도 요 자리가 변곡이다. 어찌됐든 요 자리까지는 한번 쳐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를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얘는 44,500원 위로 올라타는 게 뭐다? 관건이다. 급선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을 올리면서 꾸준하게 우상행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갈 거냐, 아니면 눌렀다가 횡보하다가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일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요 안으로만 들어가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되는 흐름이에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서정기전이라는 종목이고요. 금요일날 한전산업이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달았죠. 제가 목요일날 영상에서 한전산업 아직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에 비해서 서정기전은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금요일날은 한전기전만 가는 날이었어요. 한전기전만. 뭐 우리기술이나 보성파워텍도 약했고, 서정기전도 이 원자력 관련인 것 같아요. 그냥 이름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도 가다 말았어요. 윗꼬리 달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가볍다. 대주주 물량이 50%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50%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615억밖에 안 된다. 진짜 잡주 중에 잡주예요. 잡주 중에 잡주인데 현재가는 6,000원대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대부분 600원대면 650억대면 기껏 비싸야 1,000원이거든요. 1,000원 아니면 몇백 원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유통 물량이 많은데 얘는 유통 물량이 엄청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통 물량 적은 종목들이 현재 고점 위에서 버티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고점 위에서 버티고 있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가 한 차례 여기까지 올렸다가 이 위까지 메꿨는데 결국에는 매도세에 밀려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결국 매수 땅이 다시 포진되어 있는 거고, 그 매수 땅에서 매도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고점을 높였죠. 그러면서 저점도 올라가고. 그죠? 그럼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못해도 봉이 하나, 둘, 세 개는 한번 나와야 이 종목의 끝이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차례 6,200원까지 눌릴 수는 있겠구나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게임이라는 종목이고요. 메타버스 관련이죠. 실제적으로 선익 시스템이 대장이고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M게임은 뭐 최근 흐름도 역시 얘도 신고가긴 하지만 큰 상승은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그림이에요. 최근에 갭을 띄웠지만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쳐맞고 밀렸다라는 거고, 그죠? 요 자리를 쳐맞고 밀렸어요. 왜?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여기서 수급으로 메꿨다라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는 갭이 뜨면 뭐다? 팔고 나갈 자리다. 왜? 그 다음을 노려야 된다. 기존에 갭으로 매물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이게 튼튼하게 올라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맞고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8,700원까지만 열어두시고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만원대 1만원대 확인하러 올라간다. 지금은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관점 8,700원. 좀 길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뭐 어찌됐든 이슈가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8,300원까지는 열어두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그젝스라는 종목이죠. 대주주가 변경된다라는 이슈로 갭이 떴는데 금요일이고 투심이 약해서 그런지 상한가를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상한가를 못 가고 그냥 버벅대다 보니까 밀렸어요.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제 바닥에서 차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차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 크게 보면 요렇게 박스권의 모양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작게 보면 요렇게 박스권의 모양을 잡아보는 자리예요. 그 박스를 한번 뚫었다, 그리고 밀렸다. 왜? 갭이 떴으니까. 즉 매물, 위에 있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고 눌리는 자리. 그러면 여기서 이 소화가 정확하게 됐다 라고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가를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 양봉으로 한번 메꿔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털고 나갔을까? 라고도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번 터는 그림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다음날 한번 더 갭을 띄웠거든요. 아직 이슈가 남았기 때문에 대주주가 변경된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월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주봉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 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잡주라고 볼 수 있죠. 뭐 시총은 아까 서정기전보다 더 높죠, 훨씬. 대신 대주주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차피 대주주가 그래서 바뀌는 거겠지만, 회사가 뭐 튼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지만,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대감을 얹어주기 때문에 차트에 이 상승의 원동력은 분명히 남아 있는 거다. 왜?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발생되는 구간이거든요. 대주주가 바뀌니까. 그죠? 이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확률이 높은 차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뭐다? 아직은 역배열이다. 한 번 더 슈팅을 내놓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근데 그 조정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그 슈팅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잡주죠. 다 이런 잡주들만 금요일날 눈에 띄더라고요. 자, 대창솔루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쪽인가요, 대창솔루션이? 좀 찾아볼까요, 얘는? LNG 활용 액화수소 활성화? 뭐 조선 쪽인가 보네요. 맞나요? 주강품, 뭐 철 쪽인가? 이름하고 좀 다르네. 선박 엔진 맞네요. 조선 그런 비슷한 쪽인가 보네요. 이름은 자동차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자, 어찌됐든 주가를 한번 빵 하고 터트려 놓고 주가를 누르다가 추세를 만들다가 요거를 빵 하고 터트려서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물까지는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자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 자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차트의 그림을 보면 한번 빵 하락 A, B, C8을 만들어주고 차트를 슬금슬금 올려가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차트가 여기서 W 패턴을 한 번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그림인데 약간 애매한 흐름으로 끝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매물을 최근에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 위로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현재 자리에서 밀리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일봉상에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주봉상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 장대 연봉이 빵빵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터지고 나서 주가를 요렇게 여기서부터 갑작스럽게 돌렸죠. 요렇게 돌렸어요. 원을 하나 그렸죠. 원을 하나 그렸고 한 차례 누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뭘 만들어? 지금 이제 커피잔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상승이 좀 더 심하게 나온다면 요렇게 사람 얼굴을 그릴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커피잔을 만들고 다시 주가는 내려앉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어찌됐든 최근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런 흐름을 이 사람의 머리통까지는 한번 확인하지 않을까. 못해도 1,000원대를 또 한 차례 확인하고 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얘는 또 정배열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역배열이었다라는 거죠. 역배열이었고 그래서 차트를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띄우면서 이제 정배열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차트예요. 바닥 대비해서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눌리는 자리가 나타날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봐도 크게 나쁘지 않을 확률이다. 좀 6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확인을 해보면 좀 기대할 만한 그래도 수익권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KC라는 종목이죠. 얘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관련 종목이네요. 반도체 관련 그리고 전기차도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인 것 같아요. 자, 최근 어제 금요일날 슈팅이 좀 강하게 쐈는데 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러 놓은 자리거든요. 그죠? 이렇게 눌러 놓은 자리인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매물을 꽤 많이 만들어 놓은 자리죠. 그죠? 실제적으로 기존에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다가 주가를 그냥 주저앉혀 버렸어요. 주저앉혀서 요 다음 맥점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줬죠. 그리고 나서 여기 2360원이 하나의 지지라인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슈팅을 빵 하고 올렸으니까 주가가 올라오다가 어디 여기와 여기에 거진 중간값을 때리고 지금 밀린 거거든요. 결국엔 이 박스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고 박스에 진입을 했으니까 얘는 다시 2,700원을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봐야 될 자리인 거고 장중의 흐름으로는 2,55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인데 그러면 너무 많이 밀리죠. 그럼 단기적으로 2,650원 정도까지만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자리로 잡자. 2,650원. 나는 이 종목 길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2,350원이지만 자 어찌됐든 일봉상에서는 분명히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그림이지만 월봉상에서는 차트의 모양이 이제 시작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그냥 넘어간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예전에 과거에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해서 꼭 이 그림을 그대로 재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횡보했던 이 구름대를 돌파를 한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
구름대를 지나쳐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자리 잡는 자리. 그러면 월봉상에 봤을 때 파동이 하나, 두 개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누가 봤을 때는 파동이 나오고 하락 A, B, C파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이제 C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다. 하지만 그 C파, 3파죠. 하지만 3파 위가 뭐다? 슬금슬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던 자리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 매도가 많이 몰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3,0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금요일날 일단 3,000원 위로 한번 올라와서 버티다가 눌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또 한번 차트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000원 정도까지는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여기서 바로 넘어갈 거냐. 근데 횡보한 자리만큼 좀 뭐라 그럴까요, 조정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대신 여기에 대한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단숨에 뚫고 가지는 못할 확률은 있다. 어느 정도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급선무고, 들어만 않는다면 또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엑세스바이오가 금요일날 좋은 호재뉴스로 주가를 한번 띄웠는데 결국엔 상한가를 못 가고 눌렸어요. 예전부터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여기 고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버티면 한 번 더 간다. 하지만 못 버티면 주가는 당연히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척 했는데 결국엔 여기까지 밀렸어요. 한 번 더 민 거죠. 털어먹으려면 확실히 털어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자리는 없는 자리고, 즉 여기선 누군가 강하게 주워먹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그냥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이 바닥에서 주가를 한 차례 올리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죠? 올리고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자리가 남아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리가 남아있는 부분인 거고, 밑으로 27,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이 윗자리를 확인하러 간다. 그런 자리가 35,000원에서 또 한 차례 35,000원에서 37,000원, 35,000원을 넘겨야 또 37,000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근데 한 주가 끝나서 이제 다음 주 거래량이 중요해요. 다음 주에도 이 델타 변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잡았다라는 확률이 나타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좀 모양은 확실히 만들어 놨거든요. 모양은 확실히 만들어 놨는데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일단 금요일날은 하염없이 빠졌어요. 주가가. 그죠? 하염없이 빠졌고, 어찌됐든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 기술적 반등이 3만원에서 31,000원 부근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0원에서 37,000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고 맞고 밀리면 당분간은 뭐가 나와? 횡보 혹은 이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조정보다는 횡보 혹은 상승만 저는 아직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래량이 문제예요. 한 주가 바뀌고 나면 이 흐름이 바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왜? 봉이 다시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딱 거래량이 좋았어요. 근데 애매하게 구름대 상단을 쳐맞고 밀리는 모습으로 끝나버렸거든요.
딱 애매하게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주가를 눌러버린다면 25,000원 부근에선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다시 올라갈 때 어디 29,000원에서 또 쳐맞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서 바로 올려야 돼요. 올라가더라도 33,000원 부분이 또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확실하게 못 넘겼으니까. 그럼 이 안에 갇혀갖고 움직이는 자리가 좀 나올 거냐? 그러기에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밑에서 기어 나가든 아니면 위로 쳐 올려서 가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안에서 버벅대는 건 안 하느니 뭐다? 못하다 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신풍제약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올라갈 자리 있다. 10만원대까지 올라갈 자리. 일단 구름대를 넘어섰다가 다시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왔죠. 그럼 또 봉이 바뀌어요. 그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한다면 또 10만원대 10에서 12만원대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11만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나올 수는 있는데 애매하네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달 이번 달 안에 96,000원 혹은 95,000원 위로 안착은 하고 끝나야 다음 달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딱 자리가 월봉으로 보니까 자, 다음 달 되면 이 2평이 밑으로 한번 누르겠죠. 이렇게. 그죠? 누르는 자리가 나오고 이 2평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캔들의 위치는 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쌓여. 그렇지 못하면 뭐다? 수급 빠지면서 주가 한번 누른다. 주가를 한번 눌렀다가 어디? 여기나 8만원이나 74,000원대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눌렀다가 밑꼬리 달고 그 다음 달에 뭐 바로 가든 아니면 뭐 슬금슬금 찌질거리다가 한 번 더 가든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달 95,0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을 기대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11만원까지는 무난하게 또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얘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 그랬죠. 신풍제약은. 그에 비해서 신풍제약 우선주는 지금이 저항대예요. 저항대에서 싸우고 있는 도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풍제약이 움직이면 그래도 이 신풍제약 우선주도 약간의 힘은 좀 받을 수 있겠죠. 조금 더 15만원대까지 라운드 피겨값을 딱 찍고 빠질 거냐 아니면 이제는 조정을 받을 거냐. 만약에 얘가 조정을 받는다면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95,000원 위로 못 올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흐름으로 움직일 거냐. 왜 얘는 먼저 움직였으니까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냐. 파라맥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아직 이슈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저항대에 다다른 자리다. 이 저항대를 뭔가 또 뉴스로 인해서 강하게 뚫어놔야만이 또 한 차례 요 안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만 볼게요. 제약이 많이 빠졌죠. 그죠? 코로나 이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이 백신이라기보다 그렇고 델타 변이가 실제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강하게 밀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글쎄요, 제가 셀트리온을 장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기자 분들이 좋은 기사를 써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뭐가 어쩐다, 뭐가 어쩐다, 뭐가 어쩐다 하면서 주가를 내려 앉혀놓으면 뭐다? 그때가 항상 사는 구간이더라. 지들이 사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이 치료제는 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죠? 이게 뭐 시장에 유통이 돼서 지금 뭐 팔리고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눌렀다 올라가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자리를 강하게 누른다면 현재 이제 이 자리는 뭐다?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봐요. 뭐 어떻게 보면 파동이 하락 A, B, 이제 C파가 나오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가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엔 거진 다 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래나 저래나 구름대 안에 갇혔고요. 다른 건 다 이제 열어두고 구름대 안에 갇혔으니까 15만원만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여기죠. 18만 6천원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가 어찌됐든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온 거죠. 그죠? 그러면서 강하게 이제 밀렸으니까 그 다음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쳤으니까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여기서 버틴다면 다시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죠? 대신 이 자리를 뚫으면 이제 여기까지는 고공행진 22만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간다라는 거,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차트를 올려놓고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여기까지 나타나니까 15만원까지는 열어두고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많이 열어두면 14만 3천원까지인데 14만 4천원까지인데 웬만하면 14만 4천원 혹은 15만원은 이탈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뭐다? 이 종목은 슬금슬금 모아가는 자리다. 이래나 저래나 시장은 긍정적이다. 코스피 3400 이상, 코스닥도 1300, 뭐 어찌됐든 1100포인트는 한번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셀트리온의 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는 원 그리려고 자리를 되게 이렇게 잘 잡았거든요. 여기서 그리려다가 못 그리고 한 차례 더 눌러놓고, 요게 맥점이죠. 요게 누군가 기어들어왔다라는 신호 같고요. 한 차례 눌러놓고 다시 이 자리를 강하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누군가 주워 담은 자리인 거고, 주워 먹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돌렸다가 가야 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니딩과 공부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월요일날 찾아뵐게요.